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3월 29일 토요일 아침 방송 기쁘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 명언은 신은 인간에게 선물을 줄 때 시련이라는 포장지에 싸서 준다. 선물이 클수록 더 큰 포장지에 쌓여 있다. 딕 트레이시. 제가 이 이야기를 200% 이상 공감합니다. 물론 평탄하게 삶을 살아가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굴곡이 있으신 분도 계실 거고, 하지만 저는 신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감스님들 혹시라도 지금 시련이 있으신 분들은 이 시련을 슬기롭게 극복하시게 되면 시련이 끝나고 난 다음에 더 큰 선물이 있다는 말씀을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그리고 뽑으려니 모두 잡초였지만 품으려니 모두 꽃이었다. 나태주 시인의 풀꽃에서 이런 멋진 이야기가 있습니다. 항상 부정적인 거 생각하지 마시고 감스님들만이라도 긍정적이고 항상 포용한 자세로 인생을 사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거듭 이야기 드립니다. 아파트 랩에서 서울 경기 주간 매매 변동 수도권은 0.03%, 서울은 0.11%, 경기도가 0%로 상승하지도 않고 뭐 하락하지도 않고 평균을 보였는데, 보니까 이게 3월 27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 어제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제군요. 3월 27일 목요일 아파트 가격 동향인데, 과천이 전주 대비 또 상당히 많이 올랐고, 강남, 성동, 양천, 서초, 마포, 용산 순인데, 여기 보면 경기도의 성남시와 수원시, 용인시, 광주시, 의왕시, 화정시도 지금 올랐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고양시는 GTX 개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지금 마이너스를 보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고양시 아파트는 언제쯤 올라갈 것이냐, 또 이번 토호제 확대로 인해 가지고 또 오르지 않을 거 아니냐라는 걱정 반 우려 반 많으실 것 같은데, 그래도 저는 4월 달에 정치적 불확실성이 이제 확정이 해소가 된다고 하면 분명히 따뜻한 봄이 오는 것처럼 고양시의 부동산 분위기도 달라질 것이다는 말씀드리고, 제가 최근에 또 이야기 드렸던 GTX-A 삼성역 무정차 개통을 하는 게 앞으로 2, 3년 후가 아니라 내년, 그리고 삼성역 개통을 물론 2호선 연결 통로가 2027년에 될지 안 될지 뭐 확실치는 않지만 그렇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말씀을 감사스마일 이야기 드리기 때문에, 부동산을 갖다 투자하고 내 집 마련하는 데 있어서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조금 긴 호흡으로 가져가실 것을 이야기 드립니다. 그리고 25년에 경기도 많이 팔린 아파트 랭킹을 봤더니 다 과천부터 시작해서 안양, 하남, 시흥, 수원, 그리고 여기 파주에 팜스프링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거래가 상당히 많이 됐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고양시 같은 경우는 일산, 두산, 이부더, 제니스가 거래가 많이 됐는데, 제가 이걸 보니까 3월 26일까지 이제 조사를 한 거예요. 아파트 실거래가 조사로.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 삼송이라든지 덕양구에 2월 말부터 시작해가지고 3월 중순까지 실제 거래가 상당히 많이 됐거든요. 그래서 아마 실거래가 4월 정도에 이제 나오게 되면, 3월 말이나 4월 정도에 나오게 되면 아마 이제 그런 것들을 아시게 될 텐데, 그래도 고양시 덕양구 그다음에 삼성벨트 쪽에 실제 거래가 많이 됐다. 그리고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팔린 아파트들 이거 쭉 분석을 해 보니까 입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기 남부에, 그리고 직장이 있는 곳에 사람들이 더 많이 직주 근접을 하려고 하고 있고, 아무래도 9억 원 이하의 그런 신생아 특례 대출이라든지 적재자금 대출이 되는 곳으로 사람들이 지금 매수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은 투자보다는 거의 실수요, 그다음에 실거주의 목적으로 지금 많이들 매수하고 있는데, 또 최근에 좀 드러난 현상 중에 하나가, 빌라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도 지금 내 집이 빌라가 팔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파트로 해가지고 지금 매수를 해서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이렇게 가시는 분들도 시장에 있다는 말씀, 지금 현재 시장에서 나타나는 모습이라는 말씀 드리면서, 저는 모르겠습니다. 확실한 건 시간이 지나봐야 알겠지만, 중요한 거는 일단 서울에 지금 토호제 확대로 인해 가지고 풍선 효과가 서울 강남 3구나 용산 주변으로 해가지고 풍선 효과가
일어날 것 같다는 전문가 예상도 있지만 저는 풍선 효과는 서울 전역 그리고 경기도까지 올해부터는 확산될 것이고 그 시발점은 아마 4월 다음 주 4월이 시작되는 4월부터 시작이 될 것이고 특히 지금 보니까 4월에 분양하는 곳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4월에 공공분양인 하남교산 A2블럭하고 그 다음에 원당 더샵 포레나를 지금 기다리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오늘 본론으로 한번 이야기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네. 그 전에 제가 지난주 목요일날 그저께죠. 박보검이 선택한 경희궁 자이 아파트 단지 내 탑부동산 유인영 대표님하고 1시간 정도 영상을 갖다가 찍었는데 라이브 방송을 했는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왜 보지 않았을까 제 나름대로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나는 아직까지 지금 6억에서 9억 사이에 아파트를 갖다 보고 있는데 경희궁 자이는 지금 20평대도 거의 10억 후반대, 거의 20억을 육박하고 34평대는 지금 23억, 24억을 갖다가 하다 보니까 나하고는 안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조금 나하고는 관계없는 일이다라고 생각하신 분도 물론 계시겠지만 감사스마일 생각은 이렇습니다. 지금 제가 경희궁 자이를 갖다가 이 영상을 갖다 찍었던 거는 물론 감스님들 중에 내가 고향이 살고 있고 또 은평을 살고 있지만 항상 상위 입지에 있는 아파트의 분위기라든지 그곳의 그런 것들이 어떻게 또 흘러가고 있는지 실거래 가격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갖다가 관심을 갖게 되면 저는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 내가 보이지 않는 것들이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게 넓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이곳에 매수를 갖다 하지 못하더라도 항상 내 꿈을 갖다 크게 가지시고 항상 준비하는 자세로 내가 이렇게 공부를 해 나간다고 하면 언젠가는 경희궁 자이보다 더 좋은 아파트로 해서 내 집 마련을 하실 거라는 말씀을 강조해서 이야기 드리고 오늘 혹시라도 못 보신 분들은 꼭 유희정 대표님 말씀을 정말 조근조근 정말 잘하시더라고요. 꼭 한번 보실 것을 추천의 이야기를 드립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산 신도시 청약을 지금 기다리고 있고 제가 2주 전인가 이 교산 신도시 관련해가지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상당히 많은 조회수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이 분양가가 얼마만큼 오를 것이냐. 그래서 제가 LH 측에 일단 여쭤봤더니 답을 안 해주시더라고요. 좀 민감한 사항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어제 방송에서도 이야기 드렸지만 신생아 특공이라든지 그 다음에 신혼부부 관련해가지고 이제 가구 수가 조금 일부 조정이 될 것 같아서 31일 날 국토교통부에서 이제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할 계획이었는데 31일에서 조금 늦어질 수도 있고 뭐 계획대로 이제 뭐 그 반영을 해서 나올 수도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4월 달에 교산 신도시의 첫 번째 본청약 A2블럭 이제 임박했다는 반가운 말씀을 드리면서 신문기사 내용을 좀 살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3기 신도시 중에서 인천 계양하고 고양 창릉에서 세 번째로 하남 교산에서 이제 본청약을 하고 있는데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인천 계양은 흥행에 실패했고 고양 창릉은 흥행에 성공했고 그 다음에 하남 교산이 과연 실수요자라든지 그 다음에 사전 청약자들이 얼마만큼 본청약을 할 것인지 정말 기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주변 시세 대비 저렴해서 공공분양이 진짜 많은 사람들이 인기가 있는데 이제 수도권 분양시장이 지금 위축된 상황이고 지금 민간 분양도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보니까 과연 하남 교산 A2블럭의 그런 본청약의 경쟁률이라든지 또 청약 가점, 커트라인은 과연 몇 점 정도, 청약 가점, 커트라인이라든지 통장 금액은 어느 정도 또 들어올지 정말 감사스마일도 기대가 되고요. 보니까 견본주택이 4월 중순쯤에 지금 열 계획을 갖고 있고요. 4월 하순에는 이제 사전청약 당첨자 대상 본청약과 일반 분양을 진행할 계획이다 보니까 3월 31일 날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올 수도 있고 조금 딜레이 될 수도 있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4월 초쯤에는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입주는 2027년 10월 예정이고요. 가장 중요한 분양가 여기가 전용 5구 타입이 5억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743억 원밖에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분들 예상은 그래도 6억은 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감사스마일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거는 제 내피셜입니다. 누구에게 이야기 듣진 않았지만 그래도 5구 타입이 저는 6억 선에서 아마 분양가가 나올 것 같고 아마 옵션이라든지 그 다음에 확장비라든지 그 다음에 이자 후불제까지 들어간다고 하면 어느 정도 한 6억 5천에서 7억 정도의
그런 분양가가 책정되지 않을까. 그리고 일단은 여기가 사전청약자들이 본청약을 갖다가 뭐 인천 계양이라든지 고양 창릉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25%가 이탈됐어요. 네 분 중에 한 명 정도가 포기를 했거든요. 분양가가 비싸가지고 포기를 했다고 하지만 하남 교산 A2 블럭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6억의 분양가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포기하시는 세대가 적을 것이다. 그리고 아마 지금 세종 포천간고속도로 중에서 이제 안성 구간, 안성에서 이제 강동 구간이 지금 개통을 하다 보니까 또 어제 제가 제2중부고속도로로 또 이천을 내려갈 일이 있어가지고 다녀왔는데 생각보다 차량 분산 효과도 있고 아무래도 세종 포천간고속도로 때문에라도 하남이라든지 강동구, 그 다음에 또 강동구 쪽에는 또 일자리라든지 또 여러 가지 그런 호재가 많이 있다 보니까 아마 제 개인적인 생각은 교산 A2 블럭은 지금까지 뭐 인천 계양이라든지 고양 창릉을 뛰어넘는 그런 청약 경쟁률이 나올 거고요. 사전 청약도 아마 포기하는 분들이 적을 것 같다는 말씀을 감사스마일이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그리고 우연찮게 제 방송을 보시는 하남 교산 A2 블럭에 당첨되신 분들은 꼭 본청약 하실 것을 이야기 드립니다. 뭐 분양가가 정말 비싸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하남 금난선역이 입주하면서 바로 있고 제가 그때도 이야기 드렸지만 도보 10분 내로 걸어 다닐 수가 있고 초등학교, 중학교, 그 다음에 주변에가 하남시청까지도 근처에 있다 보니까 거의 하남 생활권에서 시작이 된다. 그러면서 이제 교산 신도시가 다 들어오게 되면서 더 그런 인프라들이 더 들어오기 때문에 3호선 연장 계획도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A2 블럭 꼭 사전청약 포기하지 마시고 본청약 가져가실 것을 이야기 드립니다. 그리고 포스코 ENC 컨소시엄 다사 포레나가 4월에 분양 예정인데 제가 얼마 전에도 한번 이야기 드렸지만 지하 3층에서 지상 최고 35층으로 해가지고 2601가구 규모 중에 636가구 일반 분양을 하는데 제가 이거 분양가는 2800 전후가 아마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직 분양가가 확정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4월 중에 나올 것 같고요. 모델하우스는 지금 스타필드 고양 맞은편에 예전에 원당역 롯데캐슬에 그 모델하우스 지었던 부지에 지금 하고 있는데 더 자세한 이야기는 이제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오게 되면 또 이야기 드리겠지만 여기 고양 다시아 포레나는 포스코 ENC하고 하나건설이 이제 공동 시공하는 컨소시엄인데 남양 위주의 세대 배치로 채광이 우수하고 또한 수납 기능이라든지 3베이 판상형 구조로 해가지고 맞동풍이 가능한 그런 공간이라든지 평면에 맞게 지금 했다고 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분양가 때문에 이제 여기가 많은 사람들이 분양가가 얼마 나올 거냐 과연 여기 입지가 그렇게 좋지 않은데 완판될 거냐라고 이야기하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상 지금 교회선 원능력의 그런 뭐 역세권 아파트라고 하지만 지금 교회선의 지금 배차 간격이 뭐 하루에 지금 4번밖에 지금 운행을 하지 않다 보니까 출근 시간 2번, 그 다음에 퇴근 시간 2번 정도밖에 운행을 하지 않다 보니까 사실상 그런 뭐 지하철 역세권의 아파트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힘듭니다. 하지만 저는 3000세대 가까이 되는 대단지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고양시에 지금 특히 덕양구의 창릉을 제외하고는 신축 아파트가 지금 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신축 아파트의 그런 특성 때문에라도 완판되는 데는 이상 없을 거라 생각되고요. 입주가 28년 2월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의 교회선 배차 간격도 더 늘어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고양 은평선 착공도 이제 빠르면 내년에 또 착공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감안한다고 하면 고양 은평선이 2031년에 이제 개통을 갖다가 한다라고 가정했을 때는 저는 좋아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더 자세한 이야기는 제가 입주자 모집 공고가 또 나오게 되면 또 제가 이제 확실하게 이제 이런 것들을 알게 될 경우에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런 이야기가 있네요. 고양시 덕양구 지역에 들어서는 희소성이 높은 매머드급 대단지. 제가 3000세대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조금 정정해 드리면 2600세대. 2600세대면 정말 특히 덕양구에서는 아주 큰 대단지라는 매머드급 대단지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이야기 드리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원당 다시아 포레나 조금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모델하우스도 방문해 보시고 일반 분양이 많지는 않습니다. 한 600세대 정도밖에 되지 않고 여기가 지금 5구 타입이 주로 이제 분양을 하게 돼 있는데 원당 롯데캐슬도 제 기억에 5억 중반에 비싸다고 그때 다 분양을 포기했었는데 입주하고 지금 7억이 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포기보다는 일단 신축 아파트는 분양을 받고 보는 게 더 맞다라는 말씀을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여기 더샵 폰에다가 27년 예정으로 돼 있는데 제가 최근에 지금 확인해 보니까 28년 2월 입주 예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26, 27, 28 거의 한 3년 조금 못 남았는데 거의 3년 가까이 남았다고 보시면 제가 지금 4월 달쯤에 분양가가 과연 2,800에서 넘어갈 것인지 3천 가까이 될 것인지 아니면 2,800보다 아래가 될지는 뭐 저도 모르지만 중요한 거는 5억대 분양가는 나오지 않을 것이다 하는 말씀 드리면서 6억 중반에서 7억 사이에 분양가가 책정이 될 것이다. 5구 타입은 그렇게 예상을 하고요. 74 타입은 아마 7억 선에서 아마 7억에서 7억 5천 사이가 되지 않을까. 감다스마이 그렇게 예상을 해보니까 확실한 소식은 나오게 되면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이 무주택이신 분들 노구리드님의 한 무주택자가 10년 동안 집을 못 산 이유. 감스님들 중에서도 이제 이런 분들 분명 계실 거예요. 2010년도에 선배가 후배에게 물어본 거죠. 야, 요즘 집 어디 사면 좋냐? 후배가 광교가 요즘 미분양 나오고 핫하던데요. 사람들이 광교 미분양이라고 이야기 드리면 안 믿더라고요. 근데 광교 또한 미분양이 있었고 삼성도 미분양이 있었고 거의 뭐 검단도 미분양이 있었고 그러니까 신도시에 입주할 때쯤에 입주 물량이 많을 때 같은 경우에는 미분양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2년 뒤에 야, 요즘 집 어디 사면 좋냐라고 했더니 동탄 2가 요즘 미분양 나오고 핫하던데요. 이 새끼 이거 부동산 모르네. 동탄 2를 왜 사냐? 라고 또 이야기를 했다가 2년 뒤에 서울 미분양을 또 사라고 또 추천을 했는데 왜 사냐? 동탄 2분양을 왜 사냐? 평택을 왜 사냐? 우산을 왜 사냐? 거기를 왜 사냐? 이 글은 실제로 삼성전자에서 있었던 실제 이야기라고 합니다. 계속적으로 선배가 후배에게 이제 부동산 어디 사면 좋냐라고 물어봤을 때 후배는 정말 친한 선배다 보니까 다 이야기해 준 거예요. 하지만 못 산 거죠. 결국 선배는 아무것도 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 2021년에 무주택자 탈출해야겠다. 어디 사면 좋을까? 이제 아무 데라도 사야 해? 라고 물어봤더니 후배가 봉담 신도시 어떻습니까? 그래도 출퇴근 버스 있고 신분당선 연장 계획도 있고 야 아무리 그래도 봉담을 왜 사냐? 라고 2021년에 했었다고 합니다. 네이버 부동산에서 선배가 안 샀던 곳의 집값을 확인해 보니까 2015년 대비 모두 50% 이상 크게 상승했고요. 2021년에 집값이 전고점을 찍었을 때 선배는 이제는 어디든 무조건 사야겠다면서 후배에게 또 물어봅니다. 후배는 봉담을 추천했지만 선배는 봉담을 왜 사냐며 사지 않았습니다. 현재까지 결과적으로 21년에 선배가 집을 안 산 건 좋은 선택이긴 했지만 중요한 거는 계속적으로 지금 내려갔다 다시 또 올라가고 있고 부동산은 특히 서울 수도권의 아파트는 우상향을 한다는 말씀을 강조해서 이야기 드리고요. 형들 근데 왜 지금 꼭 집을 사야 돼? 분위기가 썩 좋지만은 않은 것 같은데 한 몇 년만 보고 사면 안 돼? 라고 지금 이런 질문을 했는데 21년에 고점 찍고 현재까지 지금 뭐 내려갔다가 다시 또 분위기가 또 좋지 않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몇 년 지나고 나면 더 이상 내려가지 않을 거다. 그래서 제가 23년 제 기억으로 5월 달쯤에 제가 친한 분께 원흥 동일 스위트 사라고 그때 아마 6억에서 7억 사이였을 겁니다. 7억 초반이면 좀 좋은 노얄동 노약지 샀는데 딱 2년이 안 된 시점에 2023년 5월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분이 전세가 만기여가지고 제가 이제 만약에 전세를 살 돈이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그걸 사라라고 했더니 안 샀습니다. 결국에는. 근데 그분이 이제 뭐 전세로 다시 이제 가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제가 왜 이런 생각을 드리냐면 여기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지금 안 사도 된다. 너 사고 싶을 때 사. 어차피 여기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예상 못한다. 집값이 예측 가능하게 움직인 적은 역사상 손에 꼽는다. 그런데 우문현답을 해준 댓글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30% 떨어졌을 때도 못 사고 지켜보자. 반등하니까 데드캐시다 지켜보자. 정고점 정고점 와 있으니까 비싸다 지켜보자. 지금 말고 2년만 더 지켜보자. 안 사는 게 아니고요. 못 사는 겁니다. 절대로 못 삽니다. 오를 것 같으면 다주택이고요. 떨어질 것 같으면 무주택이고 잘 모르겠으면요. 1주택을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감스님들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하남교산 A2 블록도 이야기 드렸고 원당 더샵 포레나도 이야기 드린 이유가 뭐냐면 분양을 누가 못 받고 싶어가지고 안 받고 싶어서 분양을 안 받는 게 아니라 분양받기가 너무 힘드니까 분양을 갖다가 받는 그렇게 시간을 갖다 허비하다가 끝내는 분양을 못 받고 이제 열받아서 이제 사버리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집을 못 사는 사람들은 떨어지면 떨어질 것 같아서 못 사고 오르면 고점일 것 같아서 못 사고 잘 모르겠으면 그냥 실거주 1주택 하는 게 좋다는 이 댓글이 감사스마일이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결론입니다. 왜냐면요. 어차피 평생 살 집 하나는 꼭 필요하니까. 그래서 저는
집을 갖다 첫 주택을 마련한 사람들이 집값이 떨어질 것 같아서 못 산다라고 하는 분들이 가장 어리석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제발 실거주의 1주택은 너무 재지 말고 더 이상 오를 때 사지 마시고 지금 안 오를 때 지금 사실 것을 6억에서 9억 사이에 고양시 덕양구가 뭐 좋다라고 제가 이야기 드리지만 고양시 덕양구보다 더 좋은 뭐 하남이든 뭐 구리든 남양주든 뭐 성남이든 뭐 광명이든 그런 아파트가 있으시면 사도 된다는 말씀을 감사스마일이 오늘 감사님들께 정말 강조해서 특별히 이야기 드립니다. 감사스마일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기도 많이 팔린 아파트 랭킹을 보면서 물론 이 아파트를 갖다 다 분석해가지고 가는 것도 좋겠지만 저는 만약에 내 직장이라든지 내 뭐 생활 반경이 있어요. 그러면 직주 근접이라든지 뭐 내 자녀를 갖다 양육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 내 자금 여력에서 6억에서 9억, 만약 6억이 안 된다면 6억 이하로도 괜찮습니다. 만약에 9억이 조금 넘어간다라고 하면 뭐 그거 조금 무리해가지고 하셔도 나쁘지 않는데 단 중요한 거는 집값이 계속 뭐 지금 샀는데 뭐 2배 오르고 뭐 예를 들어 지금 샀는데 뭐 1억, 2억 오르고 막 그런 거는 강남이라든지 과천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마포라든지 성공이 될 수 있겠지만 그러지 않은 지역은 여기 보시면 오르지 않는 지역들 은평부터 시작해가지고 평택까지 쫙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지역에서 내가 직주 근접이 가능하고 내가 그리고 어찌됐든 간에 미래 가치가 있고 그러면서 그리고 역세권 대단지 신축의 그런 아파트들이 보인다라고 하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꼭 내 집 마련하실 것을 이야기 드립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 이번 주말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